안녕하세요. 특수 공익요원 테이퍼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존보이드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고 모두가 좀비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인데, 이번엔 혹한기 모드를 적용시켜서 한겨울에 영하 70도 그 아래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마을에 가득 찬 좀비들을 혼자서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박멸할 마을은 멀드로우와 군사기지 멀드로우 세이프 하우스입니다. 시작 시점은 좀비 사태 발생 4개월 후인 11월 1일. 물과 전기도 당연히 끊어줬고 직업은 특수 공익요원답게 인서전투로 설정해줬습니다. 인서전투는 좀비 사태 발생 3일 전, 게임의 배경인 노스컨트리에 바이러스, 좀비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는 블랙옵스로 투입되었다는 설정을 집어넣은 직업 모드로 조준과 재장전 스킬, 둔감함에 12포인트의 추가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퇴역군인보다 사기적인 직업 모드입니다. 자세한 건 나무위키 존보이드 모드 문서나 스팀 존보이드 창작마당에 검색해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특성 포인트는 시작 특성 포인트를 부정적 특성을 통해 300점 추가하는 모드를 적용시켜서 원하는 긍정적 특성들을 마음껏 넣을 수 있도록 늘려놨습니다. 추가로 사냥용 칼만 주는 부정적 특성인 현지 조달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게임이 쉬워질 것 같죠? 이번엔 혹한기 모드도 합세해서 생존과 좀비 박멸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제 자신에게 3가지 제약을 더 걸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고 총을 사용할 것이고, 사이렌으로 좀비들을 불러내지 않고 제가 직접 일일이 좀비들을 찾아 잡아낼 것입니다. 어차피 소음기를 쓰지 않고 총을 쏘기 때문에 굳이 사이렌으로 좀비들을 불러 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추워도 군복은 계속 입고 있을 겁니다. 군인 컨셉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복장은 혹한기 속에서도 좀 더 따뜻하게 보이기 위해 사막복으로 깔맞춤했습니다. 1일차 시작합니다. 첫날은 멀드로우 세이프 하우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긴 주유소 겸 대형마트였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실내인데다 아직 한겨울이 아니라서 버틸만 합니다. 마트에서 각종 식량을 털어 가방에다 넣었습니다. 아 맞다, 이번 작전에 쓸 무기를 소개하지 않았군요. 이번 작전에선 글록 34 권총, 켈텍 KSG 샷건, HK416 소총을 사용할 겁니다. 총기는 늘 그렇듯 네크로포지 모드를 통해 소환했습니다. 주유소 내부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하 36.5도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정도면 따뜻한 편입니다. 앞으로 한겨울이 오면 영하 70도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시원한 옷차림을 한 좀비 하나를 때려잡고 군장점에 들어가 텐트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인 멀드로우 세이프 하우스 코앞에 떨어진 곳이 차이나타운 확장맵입니다. 저번 존보이드 영상 보셨죠? 거기가 얼마나 마구린지. 여기서 소음기를 붙이지 않은 총을 쐈다간 차이나타운 확장맵의 좀비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으니 저는 멀드로우 세이프 하우스를 수색하면서 가급적 총을 쓰지 않을 겁니다. 군장점 수색을 모두 마치고 다음 건물로 향했습니다. 여긴 병원입니다. 의사 한 분이 계셨군요. 에비 처리 완료. 2층엔 식당과 운동시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건물은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지루한 모들이 계속 떠 있어서 바깥바람을 쐬려고 했더니 밤 기온이 영하 46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체력이 깎이고 결국엔 얼어 죽게 됩니다. 당분간은 책을 읽으면서 지루함을 없애줘야겠습니다. 침실에 좀비가 있네요. 꺼져! 좀비 소리가 또 들려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차고지에 좀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도 꺼져. 뭐야, 너도 있었어? 전혀 몰랐네요. 또 좀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밖에서 좀비 하나가 너무 추워서 자기를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곱게 보내줬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떠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처음부터 밤을 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참에 건물 수색을 더 이어나갔습니다. 화장실 겸 탈의실에 숨어있던 경찰 좀비 하나를 처리해 무기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탈의실에서 9mm 15발 탄창과 5.56mm 탄약, 9mm 탄약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에서 탄약과 탄창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탄창에 탄약을 채우고 정리를 하다 보니 2일차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엔 바깥바람도 쐴 겸 차고지에서 얻은 야구바따로 좀비들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수색을 이어서 더 했는데 여기서 대형 망치를 얻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가 한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모두 수색하고 나서 맞은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여긴 모텔이었습니다. 1층과 2층에서 각각 한 마리의 좀비를 잡고 모텔과 붙어있는 2층의 가게로 넘어가는데 여긴 카페였습니다. 1층엔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군장점 옆엔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판자 3개를 얻어 책 하나와 함께 모닥불 도구를 만들어줬습니다. 모닥불을 피지 않으면 추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음엔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주유소를 탈 때 미리 받았던 트럭 하나를 챙겨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좀비들이 있었습니다. 시동 소리를 듣고 몰려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트럭 짐칸에 모닥불 도구와 도끼, 용접 도구를 옮겨주고 군장점 2층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3일차입니다. 건물 아닌데도 영하 27도입니다. 1층도 영하 23도에 가깝습니다. 혹한기 모드 참 무섭습니다. 바깥 기온은 현재 영하 53도에 가까워서 매우 춥습니다. 제 캐릭터가 빠따를 느리게 휘두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추우면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동 속도도 느려지고요. 저체온증에 걸리기 전에 후딱 좀비들을 잡고 트럭으로 돌아가 히터 바람을 잠시 쐬고 나서 서점을 수색했습니다. 서점 화장실에 좀비가 있었군요. 여기서 장시간 실내 수색으로 뜰 수 있는 지루한 무드를 없애주거나 모닥불을 피기 위한 불쏘시개로 잡지 몇 권 챙겼고 아쉽게도 맥심 잡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편의점입니다. 여기서 식량 몇 개를 챙기고 내부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좀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술집입니다. 여긴 좀비 몇 마리가 있었고 다 저승으로 보내놓고 맥주와 포도주를 비롯한 각종 술들을 챙겨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2층을 살펴보니 여긴 술집 주인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센터로 돌아가 기름통을 몇 개 챙기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트럭을 계속 쓰지 않고 짐칸이 더 큰 트럭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탈 건데 대형 트럭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통이 대량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겼습니다. 이날 밤은 소방서 침실에서 잤습니다. 4일차입니다. 야전병원 막사에서 밀드로네이트 하나를 얻고 출입로로 왔는데 좀비들이 뭉탱이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근접 무기로 잡다가 저체온증에 걸릴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총으로 잡았습니다. 소음기를 끼지 않아서 예상했던 만큼 좀비도 추가로 찾아왔습니다. 다행인 건 차이나타운 확장맵에 좀비들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감시탑까지 확인하고 경비실 건물에서 탄약과 탄창까지 챙기고 나서 멀드로우 세이프 하우스를 탈환했습니다. 다음 수색 장소로 가면서 중간에 만났던 좀비들은 전부 제거하고 이동했습니다. 여긴 통신소입니다. 제가 수색할 장소이죠. 이곳의 시설물들을 샅샅이 훑어본 결과 좀비는 없었고 저녁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피곤한 무들이 떠있길래 하나밖에 안 남은 밀드로네이트를 먹었습니다. 이제 피로를 견디려면 그간 챙겼던 에너지 음료만으로 버티거나 밀드로네이트를 우연히 얻어야 합니다. 당분간 멀드로우로 들어가지 않고 군사기지와 외곽지역을 먼저 수색할 거거든요. 통신소 근처 외딴 곳에 어떤 건물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길래 가봤더니 컨테이너가 있었고 여기엔 판자만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필수인 혹한기 상황에선 판자도 장작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몇 개 챙겨서 나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기 위해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무를 베서 통나무를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통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많은 통나무를 싣기 위해선 더 큰 트럭도 필요하고요. 아이고 따뜻하다. 안녕히 주무세요. 5일차입니다. 오늘은 이 메코이 창고 지역을 수색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좀비들을 만나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빠따로 잡기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결국 총을 꺼내 들었고 한 번 총을 쏘니까 좀비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저체온증에 걸리기 전에 좀비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메코이 창고에도 좀비들이 득실거리는군요. 소음기가 없어서 총을 쏘면 쏠수록 좀비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오 이런 큰일 났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좀비들과 맞짱 뜨고 있어서 모닥불을 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휴 살았네요. 건물 안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 쓰고 빈 탄창에 탄약을 채워주는 시간도 알차게 가졌습니다. 아직 안 갔니? 결국 또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밤은 옆 창고에서 텐트를 치고 보냈습니다. 6일차입니다. 옆에 있는 컨테이너 2개를 열어봤는데 전부 통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를 발견했는데 제가 렌치를 가져오지 않아서 여기 있는 대형 트럭과 컨테이너를 연결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통나무를 가공하는 시설 같았습니다. 빠르게 좀비들을 와다다다 처리해주고 내부 시설을 수색했는데 여기서 맥심 잡지 2권을 얻었습니다. 오 나이스. 다음 건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변에 좀비들이 더 남아있는지 둘러봤는데 젠장 이 거지같은 좀비들은 춥지도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이 켈텍 KSG 샷건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넬리 M4 말고 다른 샷건을 쓰는 게 처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반자동 샷건이 익숙하다 보니 대규모 전투에선 한 발 쏘고 장전하는 펌프 액션 샷건은 불리하다는 느낌을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특수 공용요원은 한번 총을 정하면 작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죠. 저체온증에 걸리기 직전까지 밖에서 신나게 총질을 한 다음에 빠르게 건물 수색을 했습니다.
여기도 목재 공장이네요. 맥코이 창고 수색을 모두 마치고 7일차 자정에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확인해보기 전에 좀비들부터 때려잡아야죠. 이제 좀비들이 안 오는 것 같으니 수색을 이어나갑시다. 여긴 통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또한 맥코이 창고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안에서 텐트 치고 자겠습니다. 아이야! 여긴 외딴 곳에 있는 공사장 구역인데 좀비들이 더럽게 많네요. 한번 정리해야겠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좀비들이 계속해서 오네요. 저체온증에 걸리기 일부 직전입니다. 빨리 차로 돌아갑시다. 차에서 잠깐 몸을 녹이고 나서 공사장에서 좀비들과 맞다이를 떴습니다. 다 처리한 것 같군요. 이런, 또 저체온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 몸이 얼어붙어서 이 이상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겨우 트럭에 탔는데 경상무들이 떴습니다. 체력이 최소 70%까지 깎여나간 것 같습니다. 좀비들이 더 오기 전에 빨리 후퇴합시다. 체력이 60%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저체온증에서 한 발짝 벗어났습니다. 잠시 쉬려는데 좀비들이 계속 쫓아와서 체력을 회복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체온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히터만 가지고는 몸을 녹일 수 없겠군요. 모닥불을 피워야 하는데 좀비들이 계속 쫓아와서 여기선 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멀리 도망갑시다. 체력이 40%까지 썰려 나갔습니다. 여기서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휴, 살았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좀비 박멸은 나중에 해야겠네요. 혹한기 모드 겁나 빡셉니다. 혹한기 모드의 난이도가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기온이 높은 쉬운 모드가 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는 모더의 설명과 달리 한겨울이 되는 12월과 1월엔 영하 75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쉬운데도 그렇습니다. 중간 난이도로 했다면 지금쯤 동사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밤은 맥주 한 병 들이키고 야외 취침을 했습니다. 8일차입니다. 자는 동안 체력이 모두 회복됐습니다. 아침 식사로 과자를 먹고 다시 좀비들을 사냥하러 가기 위해 모닥불을 껐습니다. 불 끄자마자 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섭네요. 공사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제 여기 있던 몇몇 좀비들이 사라졌네요. 아, 여기 있었구만. 얼어 죽기 전에 빨리 컨테이너 건물로 갑시다. 여긴 다행히 좀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춥지 않았고요. 현재 실내 온도가 영하 20도지만 한겨울에 접어들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앞으로 올 한겨울과 비교하면 지금이 제일 따뜻한 편입니다. 오케이, 여기도 수색 끝.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좀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총소리를 내면 좀비들이 언제까지 올지 몰라서 차창을 열고 총을 쐈습니다. 좀비들의 양이 좀 많아 보이면 차에서 내려서 샷건으로 날려버리고 바로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맥코이 창고의 또 다른 부지였습니다. 맥코이 창고 구역이 생각보다 워낙 넓네요. 창문이 하도 안 열려서 빠따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혹한기라 창문이 안 열린다 싶으면 바로 부숴서 들어가야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컨테이너 2개를 확인했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마지막 컨테이너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좀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요 노란색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가는 길에 좀비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밤이라 총 쏘면 좀비들이 더 몰려올 것 같아서 빠따로 좀비들을 해치우는데 생각보다 좀비들이 많이 있어서 빠따로만 좀비 잡다가 저체온증에 걸릴 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총을 꺼내 들었고 결국 좀비들이 총소리를 듣고 더 몰려오기 시작했고 추위 속에서 수십 마리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를 튼 채 잠을 자고 나니 9일차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드디어 그 노란색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냥 작은 가게였습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 가게 안에서 빈 탄창에 탄약을 넣어주는 시간을 가졌고 아침 식사로 치즈볼을 먹었습니다. 여긴 멀드로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아직 탄창을 많이 모으지 못한 현재로서는 저 컨테이너 건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또 좀비 떼거지들과 마주쳤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 전투를 끝내고 가던 길을 가면서 또 마주한 좀비들은 조용히 빠따로 처리했는데 생각보다 숲속에 좀비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서 빠따로 일일이 잡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총을 쏴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좀비들을 다 처리했다 생각하고 이동하다가 또 중간에 좀비를 만났습니다. 시골 길바닥에 좀비들이 왜 이리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 중에 좀비를 잡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저녁 시간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또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맥심 잡지 하나 감명 깊게 읽어주고 시나몬 위스키 원샷 때렸습니다. 박멸작전 열흘째입니다. 이동을 시작한 지 단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제가 텐트를 쳤던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좀비들을 마주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는 사이에 이것들이 제 위치를 알고 찾아왔다면 소름 끼치네요. 제가 수색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발전소인가?
어떤 장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비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는 중에 소방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소방관 좀비들의 머리통을 날려주고 트렁크에서 소방도끼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도끼의 내구도가 다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으로 가져가려고요. 군사기지 입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뭉탱이로 모여있는 좀비들부터 먼저 저승길로 인도해주고 군사기지 쪽에서 내려오는 좀비들도 싹 쓸어버렸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많네요. 다 꺼져버려! 경비실 건물을 들여다보니 좀비가 있군요. 빠샤! 경비실 무기고에서 5.56mm와 9mm 탄창을 각각 하나씩 얻었고 12게이지 탄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쯤에서 자야겠습니다. 좀비들이 안 오길 빌어야겠습니다. 11일차입니다. 무사히 밤을 넘겼습니다. 경비실 건물 근처에서 좀비 한 마리를 글록으로 잡았는데 오, 이런. 좀비들이 뭉탱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멀드로 군사기지는 각종 무기와 탄약, 군장이 잔뜩 있지만 그만큼 좀비도 잔뜩 있는 마구리입니다. 약 1시간 50분 동안 좀비들을 잡고 기지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또 좀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잠깐만 물러나겠습니다. 좀비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번에도 2시간가량을 전투에 쓰느라 저체온증에 걸리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잠시 몸 좀 녹이고 이번엔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했더니 이런 젠장. 여기도 좀비들이 징글징글하게 많았습니다. 좀비 숫자도 많고 KSG 샷건도 장탄수가 많아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강추위 때문에 저체온증도 신경 써야 해서 좀비들과 싸우면서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으악! 저체온증! 빨리 히터가 빵빵 틀어져 있는 트럭에 타야 합니다. 어우, 빙신될 뻔했네. 이번엔 대략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직 군사기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투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체감상 거의 반나절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기지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터만으로는 체온을 높일 수 없어서 군사기지 출입 길목에서 모닥불을 피고 몸을 녹이느라 남은 하루를 다 보내버려야겠습니다. 통나무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저 망할 좀비들이 또 찾아와 저를 집단으로 괴롭혔습니다. 가뜩이나 피곤해서 데미지도 안 나와서 더 짜증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혹한기이자 소음기 사용 금지인데 둘 중 하나를 취소하고 싶어집니다. 11차 오전엔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했지만 좀비들이 여전히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그지같은 광경입니다. 결국 오전엔 기지로 진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드디어 기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지 구역으로 들어왔다고 했지 건물 수색을 시작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철조망 바깥에 엄청 많은 좀비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깨작깨작 기지 안으로 들어와서 탄약 파밍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조망 밖에 있는 좀비들은 아무리 제가 요단강으로 보내도 총소리 때문에 계속 몰려왔습니다. 결국 또 저체온증에 걸려버려서 모닥불을 켰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맥심 잡지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밤샐 각오를 하고 탄약 파밍을 시도했습니다. 군수품 창고 안에도 좀비가 잔뜩 있었고 총을 쏘면 쏠수록 좀비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파밍을 할 수 있나 했더니 좀비들이 여전히 군수품 창고로 다가오는 걸 다 때려잡느라 파밍을 못했습니다. 13일차 새벽 3시 40분이 돼서야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건 5.56mm와 9mm 12게이지 탄약, 그리고 5.56mm 소총 탄창과 9mm 권총 탄창,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탄약은 많이 있는데 탄창이 많이 없어서 탄창이 파밍 1순위였습니다. 탄창은 다 쓰면 총알을 뜨개질 하듯이 일일이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탄창이 있으면 긴급한 전투 상황 때 다른 탄창으로 바로바로 재장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좀비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파밍을 잠시 중단하고 모닥불 앞에서 탄창에 탄약을 채워줬습니다. 게다가 철조망 너머에 있는 좀비들 때문에 밖에서 텐트 치고 잘 수도 없어서 트럭을 군수품 창고 안에 주차해놓고 파밍을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좀비의 기습 공격을 대비해 가끔씩 사주 경계도 철저히 했습니다. 파밍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좀비도 처리했고요.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잤는데 저체온증에 걸려서 일찍 깨버렸습니다. 미칠 것 같네요. 아무튼 히터를 틀어서 다시 자는데 성공했고 눈을 떴을 땐 14일차 새벽 1시였습니다. 밤낮이 뒤바뀌고 말았네요. 군인 좀비 시체에서 우연히 맥신 잡지를 얻었고 새벽 5시가 넘어갈 때까지 군수품 창고 파밍을 계속했습니다. 탄약과 탄창을 충분히 모았다고 판단해서 철조망 하나를 부숴서 바깥에 있는 좀비들을 유인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총질을 마치고 약 7시간 동안 파밍을 또 하고 나서야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네요. 허나 기지의 지휘본부로 추정되는 건물과 그 주변에서 좀비들이 쏟아져 나와서 짐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전투를 치르기엔 너무 추워서 군수품 창고 안으로 좀비들을 유인해 맞짱을 떴습니다.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무슨 자석마냥 딸려오네요. 기존에 제가 타고 다녔던 트럭의 짐들을 새 차량으로 옮기는 건 15일차 자정을 넘기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기존 트럭에서 잠을 자려는데 저체
저체온증에 걸려서 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좀비들까지 몰려들어서 불 피우는데도 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침까지 몸을 녹이는데 시간을 잡아먹었고 8시 50분이 돼서야 지휘본부로 추정되는 건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엔 탈의실 겸 샤워실과 병영생활관, 교육실, 의무실도 갖춰져 있었고 창고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근접 무기인 사냥용 칼을 버리고 어설트 나이프로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지휘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자기 위해 의자 하나를 문 앞으로 옮겨서 좀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오랜만에 꿀잠 한번 제대로 잤습니다. 일어났을 땐 밤 9시 반이었습니다. 16일차 자정입니다. 기지 안엔 좀비들이 여전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지 수색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 많은 걸 보니 체감상 수백 마리의 좀비들이 이 기지 안에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총소리 때문에 밖에서 몰려오는 좀비들 빼고 말이죠. 밖에서 좀비들을 겨우 다 없애고 식당으로 진입해 빠르게 건물 수색을 마쳤습니다. 히터를 최대치로 틀어놔도 저체온증에 걸릴 것 같아 좀비 시체들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우고 주변 좀비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죄다 장작으로 넣었습니다. 장작을 더 얻기 위해 근처에 있던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좀비들이 찾아와 저를 방해했습니다. 좀비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통나무들을 무사히 얻고 난 다음에 제가 수색했던 건물에 아이콘 표시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 군수품 창고와 지휘본부 건물, 식당은 수색을 다 끝냈고 나머지 건물들도 확인해봐야죠. 할 일이 태산입니다. 다음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아하니 병영생활관 건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병영생활관 수색 완료. 두 번째 생활관입니다. 시체들만 있던 첫 번째와는 달리 여긴 살아있는 좀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비들을 때려잡느라 피투성이가 된 제 HK416과 야구바따를 화장실 변기물로 씻어냈습니다. 자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기 씻기는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생활관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생활관 침실에서 꿀잠 좀 잤습니다. 17일 차네요. 여긴 좀비가 없었습니다. 병영생활관 수색을 모두 마치고 모닥불 앞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차량 정비소였습니다. 내부에 있던 좀비들을 제거하고 차량을 수리할 일이 생긴 것을 대비해 렌치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수품 창고입니다. 창고 안에 좀비들이 있길래 총을 쐈더니 주변에 있던 좀비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떨거지들을 처리하고 창고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까지 탄약과 탄창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18일 차입니다. 다음으로 수색한 건물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려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좀비 떼거리에게 하마터면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추위로 움츠러든 상태였고 밖에선 좀비들이 계속 몰려와서 진퇴양난에 빠졌었습니다. 저체온증에 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 헬스장에 달라붙은 나머지 좀비들을 처리하려는데 이번엔 병원 건물에서 좀비들이 쏟아져 나와 이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나마 바깥보다 덜 추운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좀비들과 한바탕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 내부 수색을 모두 마치고 연병장에 있던 좀비들도 처리한 다음에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여기서 텐트 치고 자기는 위험해서 병원 건물에서 하나 얻은 밀드로네이트를 먹고 철조망 바깥에 있는 좀비들과 밤새도록 광란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감시탑 초소에도 좀비들이 있었군요. 19일 차입니다. 두 번째 감시탑도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보게 된 건데 타이어 공기가 많이 빠져 있었는지 차량 뒷면이 많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량 정비소로 다시 가서 타이어 펌프를 가져와 공기압을 채웠는데 타이어 문제가 아니라 트렁크에 짐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서 차량이 내려앉은 거였습니다.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이 330짜리인데 3분의 2까지 짐이 채워져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잠은 차량 정비소에서 해결했고 21차 오전 11시까지 잤습니다. 어디 보자. 제가 지금까지 1874마리의 좀비들을 처리했군요. 체감상 군사기지에서만 1000마리는 넘게 잡은 것 같습니다. 21일 차엔 군사기지 출입로 경비실과 마지막 감시탑 초소를 수색하고 군사기지에 있던 모든 차량에서 기름 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군사기지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저체온증에 걸려버려서 몸을 녹이느라 22일차가 돼서야 기지를 나갔습니다. 군사기지에 진입을 시도했던 11차부터 기지 밖으로 나온 22일차까지 총 12일의 기간을 군사기지에서 보냈네요. 기지 밖으로 벗어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좀비들이 눈에 들어오는 족족 사냥을 해서 또 저체온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닥불을 피우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외 취침을 했습니다. 23일 차입니다. 멀드로 제재소 일대를 수색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총 좀 쏘고 오느라 총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좀비들을 건물 안에서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수색 끝냈고 바깥에서도 한 차례 광란의 파티를 열어 제낀 다음에 두 번째 건물 부근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밖에 뭉탱이로 널려있는 좀비들을 잡느라 2시간가량이 걸렸고 오후 4시에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재소, 즉 목재소입니다. 통나무를 잘라 가공하는 곳이죠.
목재소 수색을 모두 마치고 바깥에 있는 좀비들을 끌어들여 방어전을 치르기 위해 창고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경보기가 울리네요. 이러면 좀비들이 쉽게 저를 찾을 수 있겠네요. 저녁 7시 30분 방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싸우다가 모든 문이 다 뚫렸을 때 이러다 인육 햄버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서둘러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시간 동안 영하 5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좀비들을 제거하고 첫 번째로 수색했던 건물 앞에서 야외 취침을 하려는데 그지 같은 것들이 계속 물려와서 24일차 새벽 5시가 돼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반나절 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주변에 좀비가 또 없나 살펴보다가 제가 수색했던 목재소에 좀비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바로 달려와 HK416로 날려줬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좀비가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서 또 방어전을 한바탕 조이고 즐겨야 했습니다. 대형 망치로 철조망 하나를 철거해서 철조망 바깥에 있는 좀비들도 광란의 파티에 초대해줬습니다. 밤낮이 뒤바뀌는 걸 막기 위해 25일차 새벽 2시부터 4시간 동안 자고 나서 수면 패턴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목재소 일대 수색은 28일차 아침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28일차 정오가 돼서야 멀드로우에 들어섰습니다. 여긴 멀드로우 남부 출입로인데 하수구를 정비하던 기술자 좀비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끼로 하나씩 제거하려고 했는데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서 샷건으로 2방 만에 모두 처리했고 총소리를 듣고 찾아온 좀비들도 냅다 날렸습니다. 멀드로우에서 첫 번째로 수색한 장소는 주유소였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감명 깊게 봤는지 주유소 상점을 점령하고 있던 좀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떨어져 가고 있던 식량들을 보충해줬습니다. 그리고 잡지 코너에서 맥심 잡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유소를 떠나려고 했는데 제 차량 옆에 좀비 2마리가 얼쩡거리고 있어서 총으로 쏴서 처리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주위를 보니 근처에 좀비들이 있었고 총소리를 듣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좀비들을 전부 다 쓰러뜨리고 주유소에서 자고 가려고 모닥불을 피고 잤는데 이런. 제 텐트와 함께 주유소 상점이 불타버렸습니다. 27일차 때 목재소 식당에서 불을 피우고 잤을 땐 식당이 불에 타지 않았었는데 주유소도 같을 줄 알았습니다. 저의 멍청한 실수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건 얻었고 존보이드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인 화상을 안 입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건물을 수색하기 전에 건물 주변에 있던 좀비들은 도끼로 조용히 처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술집이었습니다. 1층에서 각종 술을 챙기고 2층까지 수색했는데 좀비는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침실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12월도 오지 않았는데 대낮의 기온이 영하 55도입니다.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0도 더 떨어집니다. 이런 날엔 바깥을 돌아다니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9일차는 하루 종일 술집 안에서만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심심해서 지금까지 좀비를 얼마나 잡았는지 확인해봤는데 2852마리. 처음 시작했던 멀드로우 세이브 포인트엔 좀비가 많이 없었고 멀드로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800마리 정도는 멀드로우 군사기지와 목재소 일대에서 잡았을 겁니다. 술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루한 무들이 떠서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다음 장소를 수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지도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공장이거나 창고 건물일 겁니다.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처럼 눈폭풍을 맞으며 좀비들과 싸웠고 저체온증에 걸릴 것 같다 싶으면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는 차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당연히 건물 수색은 꿈도 못 꿨고 군사기지 들어갈 때처럼 제가 조금씩 후퇴하면서 총을 쐈습니다. 술집이 있는 곳까지 후퇴하면서 좀비들을 제거하고 얘네들과의 방어전을 각오하고 술집 안으로 대피했지만 다행히 제가 다 전멸시켰는지 좀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내부에서 자기인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차량 옆에 모닥불을 피우고 차 안에서 자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하 57도입니다. 모닥불 온기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히터를 튼 채 잠을 잤습니다. 30일차 오전입니다. 눈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습니다. 어제처럼 반나절 넘게 술집 안에만 있기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어제 제가 수색하려고 했던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붙어있긴 했지만 창고 맞을 겁니다. 밖에서 좀비 한 마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길래 친절하게 건물 안으로 안내해서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가만히 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밖에 있던 좀비들에게 시비를 걸어 건물 앞까지 유인한 다음에 저승으로 보내줬습니다. 좀비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바로 옆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이 건물도 창고였습니다. 트렁크에서 기름통 하나를 꺼내서 차에 기름을 넣고 기름통을 다시 트렁크에 넣던 중이었는데 이런! 옆에서 좀비가 다가오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와 이 자식아!
어디가 물려서 구멍 뚫렸는지 확인하려는데 총소리를 듣고 좀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처리하느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봤는데 어깨 보호대가 좀비의 이빨을 막아줬더라고요. 모닥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캠프파이어 도구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있었습니다. 술집 앞에 놓고 온 게 아닌가 했는데 술집 앞엔 없었습니다. 이땐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새로 모닥불 도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위스키를 마시면서 다 마신 병을 조수석 수납함에 넣으려고 수납함을 열었는데 뭐요? 알고 보니 제가 모닥불 도구를 조수석 수납함에 넣어놨었습니다. 왜 여기다 넣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모닥불 도구를 하나 더 만들어버린 제가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수납함에 있던 모닥불 도구를 다시 가방에 넣어주고 차 안에서 한숨 잤습니다. 31일차입니다. 12월 첫날이 되자마자 아침 기온이 영하 60도로 떨어졌습니다. 옆에 피워놨던 캠프파이어 도구는 트렁크에 넣어주고 다음 수색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긴 트레일러 촌 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수색을 하면서 불러오는 좀비들을 발견한 족족 제거했습니다. 트레일러촌 구역을 수색하고 나서 다음으로 수색한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좀비는 한 마리도 없었고 이 식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32일차입니다. 작은 식당 뒤에 있는 또 다른 식당 건물에서 좀비들과 신나는 파이트 클럽을 여러 제꼈고 다음은 비디오 가게에서 2차 파이트 클럽을 열었습니다. 중간 집계를 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없앤 좀비 숫자가 313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트렁크 짐 정리를 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우연히 좀비 시체에서 밀드로네이트를 뭉탱이로 얻어 당분간 피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33일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남극 수준입니다. 이날은 경찰서를 털기 위해 소총과 샷건을 번갈아가며 개난사를 시전했고 무기고를 털어서 탄약과 탄창을 보충했습니다. 다음엔 기다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옷가게였습니다. 내부에 있던 좀비들을 지옥으로 보내주고 총소리를 듣고 가게로 몰려드는 좀비들을 전부 시체 덩어리로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옆에 붙어있는 서점입니다. 여기선 아쉽게도 맥심 잡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거한 좀비 숫자를 보니 3240마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직 하루가 다 안 지났지만 하루 동안 110마리의 좀비들을 처리했군요. 옆 가게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상가에도 가게가 입주해 있지 않았습니다. 밖을 나와보니 좀비들이 흐느적거리며 내려오길래 또 불꽃 사냥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음 가게는 그냥 평범한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옷가게 앞에서 야외 취침을 했습니다. 34일차입니다. 일어나 보니 상가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닥불을 건물 외벽 가까이서 피운 게 원인이었습니다. 건물이 전부 불에 타 없어지기 전에 다음 가게를 수색했습니다. 여기도 옷가게가 있었습니다. 옷가게 수색을 하고 나서 바깥에서 좀비들에게 총알 세례를 퍼붓다가 저체온증에 걸릴 것 같아서 건물 안으로 유인해 좀비 떼거리들을 문질렀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수색과 소탕 작전을 끝내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식료품점이었습니다. 여긴 출입문을 자동문 컨셉으로 해놔서 그런지 열 수가 없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필요한 식량들을 챙기고 뒷문으로 나가 좀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총소리를 듣고 다가오는 좀비들은 가게 창고로 불러들여 저승으로 보내졌습니다. 가게 정문에서도 좀비들이 들이닥쳐서 인육 샌드위치가 될 뻔했지만 저의 현란한 사격 실력으로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35일차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뭔지 모르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밖에서 좀비들과 열심히 싸우다가 저체온증에 걸리기 직전 상태에 빠져서 큰일 나기 전에 건물 안으로 피신해 안에서 바깥 좀비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건물 수색도 했는데 여기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옆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야외 취침을 했습니다. 36일차입니다. 폭설을 뚫고 찾아간 곳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수색하기 전에 바깥에서 좀비랑 싸워주는 건 국룰이 됐습니다. 어우 깜짝아, 좀비가 아니라 마네킹이네요. 닫혀있는 차고지는 이렇게 도끼로 4-5번 이상 휘두르면 문이 뚫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창고 건물을 모조리 수색을 했습니다. 창고를 수색하다가 줄무늬 목도리 하나를 발견해 추위를 어느 정도 막을 겸 해서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이제 창고 건물 오른쪽에 있는 주택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게 뭐지? 웬 폐차가 나무 위에 걸려 있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사고 난 거야? 여기는 오두막이네요. 선반에 토마토 파스타라는 병조림이 있는데 배고픔을 66포인트 줄여주지만 그 대가로 불행 수치를 30포인트나 증가시켜주네요. 뭐 이딴 그지같은 음식이 다 있어? 다음 집입니다. 좀비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37일차부터는 빨랑빨랑 넘기겠습니다. 이날 하루는 주택가를 돌면서 좀비가 몇 마리 없으면 도끼로 잡고 좀 많은 것 같다 싶으면 총으로 쏴서 없앴습니다. 물론 총소리를 듣고 좀비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건 특수 공익요원답게 다 감수했습니다.
다음 동네는 거리에 좀비들이 널려있네요. 이것들 꼴보기 싫으니 없애줍시다. 38일차엔 중간 집계를 보니 좀비 킬수가 3578마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응애! 야발 깜짝이야. 39일차입니다. 모닥불을 끄니까 영하 63도입니다. 이날은 밖에 좀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밖에서 총질하다가 얼음동상 될 것 같아서 좀비들을 가정집으로 유인해 싹 다 처리해줬습니다. 40일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에도 한 동네를 안전하게 수색하기 위해 밖을 돌아다니는 수십 마리의 좀비 떨거지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수색하기 전에 좀비 한 마리를 총으로 없앴더니 창고 쪽에서 수십 마리가 뭉탱이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밖에서 제거하고 나머지는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주님의 분노를 맛보게 했습니다. 41일차입니다. 이런. 화장실 안에 좀비가 3마리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좀비 녀석이 저의 야간 투시경을 물어뜯었네요. 하지만 작동은 잘 되니 괜찮습니다. 다음 집은 화장실에 좀비가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 집에 마체테가 있었군요. 혹시 모르니 가져가겠습니다. 아이씨 꺼져. 잠깐만요. 여기도 좁은 화장실에 좀비들이 뭉탱이로 있었네요. 42일차입니다. 오랜만에 찬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좀비 떼거지들을 지옥으로 보내줬습니다.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휴, 다행. 이날 저녁엔 이틀 전에 좀비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던 창고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틀 전에 좀비들이 거의 다 나와서 그런지 내부엔 좀비가 없었습니다. 43일차입니다. 다음 창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닥불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터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영하 64도를 자랑하는 날씨 속에서 2시간 넘게 좀비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하나 들쑤셨는데 벌집을 건드린 것 마냥 좀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잡것들을 제거하고 건물 수색을 하다가 건물 주차장에서 트렁크가 커 보이는 노란색 트럭을 발견해 짐을 옮기려고 했는데 숲과 다른 상가에서 좀비들이 뭉탱이로 몰려와서 2시간 넘게 좀비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44일차입니다. 드디어 이날 저의 정들었던 경찰용 승합차를 떠나 노란색 대형 트럭으로 갈아탔습니다. 모든 짐들을 트럭으로 옮겨주고 트럭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줬습니다. 피자집 가게를 수색하고 나서 다음 동네에 왔는데 가정집 수색을 할 때마다 밖에서 좀비들이 꽤 많이 몰려와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동네의 마지막 집을 수색할 차례네요. 이런. 침입 경보기가 여기서 울려버릴 줄이야. 일단 이 집을 빨리 수색합시다. 집을 수색하는 동안 좀비들이 안 오길래 안심하기는 무슨. 처음에 한두 마리씩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눈탱이로 불어났습니다. 가뜩이나 춥고 졸린데 큰일 나버렸습니다. 안돼! 오지마! 오지 말라고! 으다다다다다다다.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몰려오네요. 이야,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여기에 저체온증까지 걸려서 체력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후퇴합시다. 빨리 모닥불을 펴야 합니다. 꺼져! 오지마! 제발 살려줘! 그만 좀 와줘! 으악! 제발 도움! 아직 저체온증도 낫지 않았는데 이 그지같은 놈들은 자비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혼자서 추위와 피로 좀비들과 혹독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45일차 아침이 돼서야 트럭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오전엔 그동안 소모된 탄약과 탄창을 트렁크에서 새로 보충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고 오후엔 뒤늦게 오는 찌끄레기들을 청소하면서 통나무도 새로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소총탄과 탄창, 샷건 탄약을 추가로 얻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가는 동안 제가 지나갔던 길목에 새로 나타난 좀비 떼거지들을 청소하느라 46일차 자정이 돼서야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샷건 탄과 소총 탄창은 하나도 없었고 결국 군사기지를 다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기지로 가는 동안 새로 등장한 좀비 떼들이 저를 가로막아서 이것들을 처리하면서 이동하느라 많은 시간이 지체됐고 군사기지는 47일차 오전 11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군사기지를 떠날 때 탄약과 탄창을 전부 가지고 온 게 아니라서 제가 필요했던 소총탄과 샷건 탄약, 소총탄창, 권총탄창이 기지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 어깨 보호대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48일차 새벽에 제가 없앤 좀비 숫자를 확인했는데 4,709마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1,100마리 넘게 좀비들을 때려잡았네요. 하루 종일 새로 얻은 빈 탄창에 탄약을 채워주고 통나무도 몇 개 챙기느라 49일차에 멀드로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좀비들 몇 마리가 마종을 나와 있었습니다. 50일차입니다. 새로운 상가 건물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건물 안에 좀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길래 전부 강제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 같은 공권력에 반항하러 오는 녀석들은 오는 족족 처단했습니다. 응애!
나한테 도전하지 마! 다 꺼져! 다음 집은 가정집 수색하러 가보겠습니다. 골목길을 가로막은 차를 한쪽으로 치우고 트럭을 적절한 곳에 주차했습니다. 저 집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창고엔 아무도 없고 집은 쓰레기가 가득하네요. 아이고 어우 깜짝 놀랐네. 이 집은 아무것도 없으니 패스. 나머지 집들은 내일 수색합시다. 51일 차입니다. 실례합니다. 여기도 아무도 없네요. 트럭을 제가 수색할 동네에 주차하니까 동네 좀비들이 차를 여기다 대놓지 말라고 항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건데 누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항의하러 다가오는 동네 좀비들을 절면시키고 여유롭게 주택가 수색을 마쳤습니다. 52일 차입니다. 트럭과 모닥불을 여기에 두고 다음 동네로 멀리 이동하겠습니다. 이 집은 뭐요? 귀금속이 되게 많네. 가져갈까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패스. 이번엔 식료품 가게로 왔습니다. 어이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휴, 코트맨 메디컬. 코트맨의 메디컬이란 뜻입니다. 밀드로네이트를 얻을 수 있나 했지만 그건 하나도 없었고 항생제 하나를 챙겼습니다. 꺼져. 53일 차는 가정집 수색을 하다가 밀드로네이트를 뭉탱이로 얻은 것을 빼고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54일 차에는 좀비 떼거리들을 한바탕 쓸어버리고 중간에 잡은 좀비 숫자를 보니 5061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옆에 트럭을 주차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좀비들이 찾아와서 이들을 진압하느라 밤을 새버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55일 차에는 판자로 모든 출입구를 막아놓은 집에서 5.56mm 소총 탄창과 탄약 박스를 얻었고, 그리고 예전에 얻었던 3단봉을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더럽게 안 들어가서 실망했습니다. 56일 차에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 눈을 맞으며 좀비들과 신나는 파티를 즐겼고, 학교를 전면 수색하면서 학교 안팎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좀비들을 처리했습니다. 57일 차입니다. 상가 일대를 수색하기 위해 영하 65도의 강추위 속에서 좀비들과 시가전을 벌였고,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서도 밖에 나타난 좀비들도 틈틈이 없애줬습니다. 58일 차에도 영하 67도의 강추위를 온몸으로 느끼며 좀비 떼거리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주고, 59일 차엔 영하 74도까지 떨어진 날씨 속에서 무지성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텔을 수색했는데 총소리 때문에 밖에서 좀비들이 계속 몰려오는 데다 날도 추워서 몸도 자주 움츠러들고 건물 자체도 커서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마무리했습니다. 모텔을 수색한 다음엔 창고 건물 세 채를 수색했는데 여기서도 좀비가 여럿 있었고, 이젠 한낮에도 기온이 많이 올라봤자 영하 61도가 최고 기온이어서 어떻게든 뛰어다니면서 창고를 일일이 수색했습니다. 뛰어다녀야 그나마 저체온증에 걸리는 걸 피할 수 있었어요. 61일 차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아침은 모닥불을 밟고 불타는 좀비가 모닝콜을 해줬습니다. 이날은 오전에 나무를 베서 통나무를 모으고 오후엔 탄창에 탄약을 채워주는 시간을 저녁 때까지 가진 다음에 주택가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려서 빨리 모닥불을 펴야 하는데 좀비가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건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좀비들과 싸우다 보니 어느새 새해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존보이드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처럼 뭐 특별한 건 안 하고 특수 공무원답게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좀비가 뒤덮은 세상에서 명절이나 기념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나 의미 있는 거죠. 한 가정집을 수색하다가 택티컬한 카타나를 획득했습니다. 내구도가 반이나 깎여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좀비들을 참수시키고 싶어서 챙겼습니다. 성능 테스트 해봐야죠. 오랫동안 추위에 사로잡혀 있어서 공격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한방 컷은 가능하네요. 63일 차입니다. 새해가 밝아오자마자 바로 밤을 새서 트레일러촌 구역을 수색하기 위해 이 동네 좀비들을 깨웠습니다. 아침까지 트레일러 가정집을 수색하다가 중간에 좀비들한테 둘러싸이긴 했지만 이런 떨거지들은 어차피 제 앞에선 날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64일 차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지나가서 패스. 65일 차엔 판자가 덕지덕지 붙은 가정집에서 어설트 나이프를 타이가 마체테로 바꿔줬습니다. 얘가 데미지도 더 세고 내구도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집을 수색하다가 침실에서 맥심 잡지를 무려 8건이나 발견했습니다. 이건 세계의 발견입니다. 오, 나이스. 이걸 침대 밑에다 숨겨놨네. 여기는 특별히 스마일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66일 차입니다. 영하 62도, 체감온도는 대략 영하 82도의 날씨 속에서 좀비들과 신나는 광란의 시가전 파티를 열어 제끼고 잠시 추위를 피해 트럭과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어제 얻은 맥심 잡지 8건 중 하나를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책입니다. 이후엔 교회를 비롯한 가정집 수색을 무한 반복했고, 이날 밤엔 저에게 뭉탱이로 몰려드는 좀비들과 2차 파티를 조이고 즐겼습니다.
67일차입니다. 이날도 좀비 사냥과 집수색을 반복했고 한 가정집 옆에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운 좋게 실내 판정을 받아서 덕분에 비교적 따뜻한 천막에서 좀비들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집에선 좁아터진 부엌에 좀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HK416를 갈길 때 기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총소리를 듣고 집으로 몰려오는 좀비들은 제가 다 담궈버렸습니다. 68일차입니다. 아침에 불행 수치를 18포인트 올려주는 즉석식품을 모닥불에 데워먹고 맥심 잡지를 야무지게 읽어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트럭을 이동시키려는데 웬 좀비들이 나타나길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샷건 탄약으로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좀비 사태가 터진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그런지 좁은 골목길에도 나무가 자라있는 구간이 있어서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닥불 피울 때 써먹을 장작을 얻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근데 폐차 하나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건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판자를 덕지덕지 붙은 또 다른 가정집을 수색했는데 부엌에서 고트 사무라이 소드라는 처음 보는 장검을 얻었는데 아쉽게도 내구도가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 상태라서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창고방에 또 다른 장검이 또 있었는데 얘는 내구도가 반이나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구도 빵빵한 서양식 장검이 더 눈길이 가서 그동안 썼던 택티컬 카타나를 버렸습니다. 69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 소총 탄창에 탄약을 새로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가로막은 폐차를 분해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 프로판 토치를 한번 써먹은 적이 있는 줄 모르고 남은 연료량을 보고 잠깐 멘붕이 왔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집에 있는 창고에서 새 프로판 토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치지직. 트럭은 나중에 이동시키기로 하고 주유소 상점을 수색하기 위해 주변 좀비들을 제거하고 상점 안으로. 아니 문은 이미 다 뚫려 있는데 침입 경보기가 왜 울리는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총소리로 어그로를 먼저 끌어놔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후딱 챙기고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방어전은 대략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수색을 이어서 하다가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맥심 잡지를 하나 또 읽었습니다. 71차입니다. 이 집은 지도엔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집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수색하러 왔는데 여긴 좀비 강도단이 점령하고 있어서 싹 다 체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색한 곳은 햄버거 가게입니다. 이런 꺼져. 다음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을 수색하려고 밖에 돌아다니던 좀비들에게 총을 쏴서 이번에도 피할 수 없는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옆집에 있는 빵집도 수색하고 나서 다른 상가 건물도 체크했습니다. 여긴 뭐 하는 가게인지 몰랐습니다. 71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웬 좀비 하나가 멍청하게 트럭 뒤편에서 저러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은 34시간 동안 틀어놓고 다음 동네를 수색하러 떠나봅시다. 뭐가 지나가는데? 이봐요. 잘 가요. 여기 좀 열어볼. 어이구 깜짝아. 애비. 72일차 자정 기준 제가 앞으로 수색해야 될 곳입니다.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멀드로우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철도 차량 기지도 수색해야 돼서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어차피 수색 소탕이 무한 반복으로 이어지니 핵심만 보여주고 결말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날은 치킨집과 레스토랑을 수색하고 거리의 좀비들을 소탕했습니다. 73일차엔 가정집을 털고 나오다가 하마터면 인육 뷔페가 될 뻔했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 맥심 잡지 개꿀잼. 그리고 이날 밤에 다른 가정집으로 들어갔다가 침입 경보기가 울려서 74일차 자정까지 좀비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74일차 아침에도 한 가정집에 경보기가 울렸지만 이땐 좀비가 별로 안 왔었는데 다음 집에 경보기가 울리고 난 뒤엔 많은 좀비들이 스멀스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차 공격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75일차입니다. 새로운 동네를 수색하러 올 때마다 좀비들이 저를 반겨주는 건 기본 패시브입니다. 이날부터 76일차까지 진행한 멀드로우의 모든 트레일러 촌 수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 77일차부터 80일차 새벽까지는 바로 윗동네에 남아있는 주택가들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이런. 어딜 감히? 와다다다다다다. 저녁엔 역시 맥심 잡지죠. 78일차에 특이한 집을 발견했는데 부엌이고 침실이고 선반에 모두 두루마리 휴지가 뭉탱이로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79일차엔 오랜만에 제가 없앤 좀비 숫자를 봤는데 7345마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7000마리를 넘겼었네요. 그리고 판자로 출입로를 봉쇄한 가정집에서 내구도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던 고트 사무라이 소드를 내구도가 빵빵한 상태로 발견해 그동안 근접 무기로 열심히 썼던 서양식 장검을 버리고 이 칼로 새로 바꿨습니다.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지. 빠샤!
81차부터는 남은 공업용 건물과 상가 건물,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을 수색하며 남은 좀비들을 싹 다 소탕했고 84일차부터 본격적으로 철도 차량 기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군사기지와 멀드로만큼이나 여기도 좀비들이 뭉탱이로 많았고 건물이나 기차 차량 같이 내부가 있는 구조물들은 죄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차량 기지 전체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좀비 사냥도 하고 건물 수색을 한 끝에 작전 시작 90일이 돼서야 혹한기 멀드로 박멸 작전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그동안 잡은 좀비 숫자를 확인해봤는데 무려 8,329마리를 잡았더라고요.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저는 짧게 소감을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음기와 사이렌 금지까지는 다 좋은데 혹한기는 2번 다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워 죽겠으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